매주 화요일은 여야 초선 의원들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그 마스크 색깔 그거를 맞춘 건 아니죠? 우리 허은하 의원님은 그 색깔 옛날 미래통합당 색깔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대체적으로 저 색깔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선 국민의힘 의원님이 파란색 그 마스크를 한 경우는 잘 못 봤고요. 네. 혹시나 파란색 마스크 했을 때는 약간 구설수에 오른 경우도 송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장 그래서 이 당 색깔을 좀 의도하고 마스크를 하는지도 궁금해요. 선거 때는 좀 그런데 선거 지나면은 못 해봤던 좀 짙은 감색의 색깔도 네. 입어보고 네. 또 마스크도 해보는데 조금 화사해 보이고 싶어서 오늘은 그렇습니까? 그냥, 제가 괜한 의미를 날씨가 좀 부여했군요. 우중충해서요. 알겠습니다. 장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첫 해외 순방길 올랐는데 아마 한미일 정상회담도 하게 됩니다. 첫 해외 순방이 나토 정상회의 인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우리 허은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최초로 가신 거기 때문에 네. 어떠한 이제 결과들이 나올까 아마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동안 무너졌던 한미 동맹의 강화와 함께 또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 뭐 북핵 지금 미사일 뭐 위협에 대한 것들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삼국 공조도 더 단단해질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나토의 주요 의제가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침공과 또 유럽의 안보 대응 또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관련된 전 세계 안보 위기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보가 잘 돼야지 사실 경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원자력 수출 관련해서 폴란드 가셔서 이제 진행을 하셨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우크라이나 자유평화 그 대표단으로 참가했을 때 경유회 갔던 데가 폴란드여서 폴란드 대사께서 그 원자력 관련된 그 세일즈 그 부분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보 협력의 지평을 뭐 유럽으로 넓히는 것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세일즈 외교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근데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참석했어야 했냐라고 하면서 지금 중국, 러시아 대치를 우려합니다. 좀 언행을 좀 신중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장 의원님. 정말 왜 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나토는 북대서양 안보기구거든요. 저희가 대서양을 마주한 국가도 아니고요. 네. 또 유럽까지 가서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 회의 참석인지 저희가 회원국도 아닙니다. 옵저버 자격으로 가는 거고요. 사실 고금리, 고물가 또 고환율의 삼중고를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데 대통령은 스페인으로 가시고 원내대표는 필리핀으로 가시고요. 참 그 어느 때보다 이 민생 현안들을 풀어야 되는 시기인데 전혀 국회는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정말 어느 하나 책임지지 않는 국정운영 책임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죠. 우물 안에만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어떻게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역으로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언행과 내용에 신중했으면 좋겠다. 윤 대통령께서 첫 해외 순방에 지금 많은 기대와 응원을 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네. 그렇다면 윤 대통령께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치가 우려돼도 나토 정상회의에 반대되는 개념에 러시아와 중국의 주도로 뭐 미국 견제하는 상하이 협력기구에 참석해야 한다는 건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지난 5년간 친중 외교로 한미동맹을 비롯해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빨리 만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의 대치를 우려하기보다는 그 자유민주 동맹 대열에서 이탈할 뻔했다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고 네. 그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나토 정상회의 동행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공개 연설 같은 것도 최근에 했던 것 같고요. 조용한 내조가 끝났다고 보는 게 맞다 이런 분석도 있고 제2부속실 부분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해외 순방 수행원 누구신가요? 제2부속실도 없는데요. 제1부속실이 수행하시나요? 제1부속실은 대통령 일정을 관장하는 이 부속실이고요. 과연 도대체 왜 제2부속실을 두지 않아서 이런 오해를 사는지, 혹은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제2부속실이 있을 경우에는 친구를 만나셔도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걸 설마 회피하려고 하신 건 아닌지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순방을 가셨는데 과연 우리 영부인의 수행원은 누군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원님 뭐 아시는 건 저번에 없죠? 저희가 우크라이나를 갔을 때 누군가를 망명시키기 위해서 5명의 의원들이 함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참 그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건희 여사의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 그거는 사실 명확한 구정은 없죠. 네. 그렇지만 시대적 흐름의 그 변화에 따라서 그 대외 활동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차분하게 필요한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좀 지켜보시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방길 첫 순방길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접 나왔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모습이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통령실하고 이준석 대표 간의 그 진실 공방, 그게 영향이 미쳤는지 아마 첫 순방 때 당대표가 대부분 한송회를 했던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장 의원님? 보통 여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길에는 참석을 하죠. 그런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님 해명이 더 가관입니다. 공식 요청도 없었고 일정이 없어서 참석했다. 아니 대통령님의 해외 순방, 첫 해외 순방만큼 중요한 일정이 어디 있습니까? 원내대표가 참석하셨으면 당연히 여당 대표도 참석해서 여러 국정 현안들을 논의하거나 건의하는 자리가 또 이런 첫 해외 순방길의 원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당하실 때와 비슷하게 또 당대표 패싱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요. 네. 여러 가지 정말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마치 공식 요청도 없었는데 일정이 없어서 간 것처럼 당대표의 불참을 미화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일정이 없어서 안 갔다라기보다는 개인 자격으로 갔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권성동 거죠. 원내대표 개인 자격 가신 거다. 원내대표님께서는 윤통께서는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권위적으로 보이는 것을 원치 않고 또 어떤 격식 등을 갖추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환송 행사를 이제 뭐 원치 않는다,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게 공식적인 이야기고요. 네. 하지만 저는 이걸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죠? 하나는 세대 차이입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 네, 저는 그 정치도 세대 교체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오지 말라고는 하지만 어른이 나가시는데 가서 인사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 거고 우리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오지 말라는데 그리고 이게 권위적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고 또 그 뒤에 또 정무적인 것도 생각을 하셨겠죠. 정무적인 건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환송식에 가면 징계 앞둔 사람이 윤리 때문에 갔냐. 이준석 대표 그런 얘기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안 가면 뭐 대통령 불편해서 안 갔냐. 이런 식의 호사가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환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세대에 맞게 세대의 그 그 대표답게 행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계속 고개를 잘래잘래 여당 대표로서 가는 거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며 여당 대표 징계와 지금 국정 현안 논의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 세대적 차이에 대한 젊은 의원이시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 저도 고민이 되거든요. 공식적인 초청이 없는데 내가 가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고민을 할 때 그 결정의 판단은 본인의 철학으로 결정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처음으로 뭐 이른바 데드크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취임 6주 만에 이 긍정 평가가 46.6%, 부정이 47.7%입니다. 요거는 TBS가 KSOI한테 의뢰를 해서 6월 24일, 25일 날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의원님?
갑신정변 때 100일 천하란 말이 있었는데요. 100일 정권이 갑자기 3일 천하를. 그러니까 100일 그렇죠. 네. 3일 천하였는데 예. 100일 천하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2달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네. 벌써 이 데드크로스가 나오고요. 이 인사 참사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 분명히 우리 존경하는 허은하 의원께서도 이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왜 문재인 정부 임명하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 임명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법무부 인사검증 권한 정보조작법에도 있지도 않은 권한을 줘서 이제 총리, 부총리,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 법무부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는 법무부의 인사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다. 검찰총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에서 법무부가 여러 검찰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행안부의 경찰국은 뭔가요? 91년도 치안본부 이후에 또다시 치안본부가 부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지금 원구성 협상 얘기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지금 원내대표 오늘 필리핀도 가셨는데요. 장관 인사청문회 박순애 교육부 장관 내정장,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분 다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 지금 인사청문회도 안 하고 임명을 강행하실 건지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민생까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부자 감세, 대기업 법인세 완화 하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리시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이 상황들 때문에 이런 지금 국민적 여론이 있는 겁니다. 제발 국민을 보다 더 살피시고 소통에 강하신다고 하니까요. 용산 국방부 건물에만 있지 마시고 좀 더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잠깐 수정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읽었는데요.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수치는 리얼미터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요. KSOI가 조사한 내용은 46.8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47.4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허은하 의원님. 네, 왜 그럴까라는 이유를 이제 분석할 필요가 정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취임 후에 상승했던 어떤 국정 지지율의 그 소폭 하락 추세가 좀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국민들의 말씀을 좀 경청하고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는 확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세, 가스요금 지금 전기세 올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10번 정도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안 돼서 한 번 올렸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지금 2달도 채 안 됐습니다. 그 특별 감찰관 감찰관 말씀하시는데 5년 내내 안 하셨던 거고요. 지금 60일도 안 됐다. 좀 지켜보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대통령 출근길에 이루어진 약식 기자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 이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것만은 아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버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어떻습니까? 지금 재정 건전성 약화됐다, 문재인 정부가 많이 돈을 썼다고 하시면서 왜 그럼 부자 감세, 법인세는 완화하시고요, 증권거래세는 유예하시고요, 증권 양도세는 10억에서 100억까지 올립니까? 한 종목 다 100억 이상의 보유자만 지금 세금 내게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자 감세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고유가 시대 아닙니까? 기름값이 높은 상태에서 당연히 대체 연료로 사용될 수도 있는, 또 대체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조금 더 참으셨어야죠. 근데 왜 서민 물가와 서민 경제는 생각도 안 하시고 이렇게 올리시는지. 그럼 문재인 정부가 안 올려서 올리겠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좀 더 참으시면 안 됩니까? 저는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저희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의총장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요. 지금 말씀하셨던 서민과 약자들을 위한 건 올리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증가해서 한다, 그 적자폭 말씀하신 오늘 내내 뉴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하시고 8월
탈원전 때문에 지금 전기료 부분 문제되는 부거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토 가시는 부분 그 부분에서도 분명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일즈. 우리가 세일즈 하는 만큼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 원전을 가지고 전기세 이 부분 해결해야죠. 원전 세일즈 예.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것도 가능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뭐 더 우리 유럽 가서 원전 팔고 오신다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확인해 아니 보시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기 아리백이나 때문에 EU 텍소노미부터 다시 한번 예, 확인해 문재인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모든 전 폴란드에서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세일즈 대선 토론에서. 하셨잖아요. 예, 그건 되고 뭐 우리는 얘기하면 안 된다. 뭐 그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예, 네. 원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경제적인 얘기하고 오실 겁니다. 네. 예, 지켜봐 주세요. 며칠 안 스페인 남았습니다. 국왕과의 만찬이 눈에 띄는 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 시작하면 문재인 대통령 거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제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미래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여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원구성 얘기도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좀 넘어가 보면요. 뭐 해결책이 있는 겁니까? 법사위원장하고 사개특위 조건 두 개가 지금 그냥 평행선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모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과연 국민의힘이 네. 지금 국회를 개원해서 여러 가지 일하는 국회를 만들 생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작년 7월부터 4번의 합의가 있었거든요. 7월에 원구성에 대한 저희가 양해안이 있었고 또 작년 12월로 예정됐던 언론개혁 합의, 또 올해 2월에 있었던 정치개혁 합의, 올해 4월에 있었던 검찰개혁 합의, 지금 다 최근 3번의 합의를 다 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면 3년간 연락도 없다가 4년 전 생일선물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맨 처음에 했던 합의만 지금 지켜라고 하는데요. 그나마도 저희가 법사위원장 양보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또다시 조건을 거셨어요. 그래서 네. 참 대통령님은 지금 스페인 가시고 원내대표는 또 필리핀 가시고 당대표는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징계위에 상정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용 때문에 국민을 오히려 내팽개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용을 걱정해 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특사를 가고 대통령께서 나가신 부분까지 얘기하는 것은 진짜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국민의힘이 조건을 걸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실 조건을 거는 것은 민주당이죠. 민주당이다. 저희 예. 2021년도에 이 원구성에 대한 것은 3가지의 협의 사안이 있었습니다. 2가지 다 지켰어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거든요. 2번입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예.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도에 얘기한 사개특위 얘기를 하시면서 검수완박에 협조하라라는 식으로 무슨 양보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양보입니까? 원래 했던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작년에 계약을 했어요. 저희가 주택계약서. 네. 근데 올해 이미 분쟁이 생겨서 효력이 없는 새로운 자동차 계약서를 같은 거라고 좀 목리를 부리면서 싸우면서 국민들께 지금 가짜 뉴스를 자꾸 보내고 계신 거거든요. 양보한다. 우리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저희는 조건대로 다 했습니다. 짧게 질문 요거 맞아드리고 또 장경태 의원님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리핀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혹시 뭐 이 국회 정상화에 애초에도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뭘로 봐도 다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요. 이게 필리핀 대통령 취임하는 게 어제 정해진 게 아닙니다. 네. 일주일 전에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한참 됐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초청장을 받은 것도 한참 된 거죠. 설마 지금까지 원구성 안 되고 이렇게까지 국회 정상화가 안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면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이 가지 않고 원내에서 대기 중이시죠. 예, 원래대로 수석들끼리 합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님들 또 중진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특히 이렇게 하반기 국회가 개원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외국 출장 가는 게 그것도 다른 축하 행사에 가는 게 좀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저는 원내대표 말고도 그런 역할 하실 분들 세고 셌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원구성도 안 된 상황에서 해외 출장을 고집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어찌되었건 이 법사위원장 가지고 뭐 지금 작년 했던 것 중에 이
본인들은 다 지키셨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면 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하기로 했으면 국민의힘이 최소한 사법개혁 관련된 특위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희는 위원장을 드린다고 한 거고 사개특위는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한 겁니다.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고 한 거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어느 쪽이 더 많이 양보하고 있는지는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양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든지 단계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신분 중에 개헌안 발의도 하셨고요. 헌법재판관 임명제가도 하셨고요. 조국 전 장관 국회 재송부 요청도 전자결제로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하십니까? 제발 한 해, 두 해 전거라도 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권 원내대표 핑계대지 말고요. 국회 정상에 대한 진실부터 좀 밝히고 좀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화 관련해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가장 걸려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혹시나 교육부 장관 또 보건복지부 장관 합참 의장 후보자 그냥 강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네. 후보자와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재송부로 29일 내일까지 지금 재송부 해줘야 되는 그렇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7월 1일 귀국입니다. 그러면 장관 인청 지금 이 일정도 못 잡았고요. 오히려 하반기 좀 개원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의장단을 선출해서 인청 특위만 따로 구성할지 뭐 이런 정치적인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까지 지금 이 장관 인청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 원내대표는 이제 해외 출국이라서 이 재송부 이후에 7월 1일에 귀국할 일정이면 도대체 국정 운영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냥 국회 다 무시하고 원내대표 해외 출장하고 대통령도 해외 출장하고 그냥 장관 임명 강행하시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법사위원장 양보한다 한들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양보하지 않고 계속 이 전반기 국회처럼 이 결국 강대강 대치로 가야 되는 건지 과연 그게 이 모든 피해가 다 국민들께 고스란히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집권 여당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다 지실 건지 그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네. 우선 뭐 한 달의 기간이 있었는데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제일 송구한 일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인사청문회 지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국민이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과거에 국민적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해외 순방 중에 국회 그 인사청문회 재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네. 귀국 후에 3일 만에 조국 장관을 임명했던 문재인 정부 그 민주당에서 지금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얼마 없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TF팀 발족했고요. 민주당도 TF팀이 발족된 상황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좀 꼬라야 됩니까? 좀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하자고 하던데 요거는 또 정치 공세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마도 이 국가 안보를 정쟁에 활용한 네. 가장 안 좋은 사례로 전 기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시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 북측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 레이더 범위라든지 도감청 범위라든지 군 작전 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공개될 것이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 이 군 안보와 관련된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들은 좀 정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여러 가지 조사특위 얘기하셨지만 지금 하반기 원구성 의장단도 없습니다. 지금 장관 인사청문회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조사특위를 합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적반하장식의 이런 이 정치 공세는 안보적 측면에서도 안 좋고 우리 여야가 함께 협치하는 문제에서도 안 좋습니다. 네. 아니 의장단도 없고 지금 법사위원장 뭐 원구성도 안 되고 장관 인사청문회 못 하는데 무슨 조사특위입니까 지금? 예. 네. 정은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의원님 했으면 말씀 좋겠습니다.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보를 가지고는 정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에 동의하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고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일이다. 그래서 어느 정부 때 일이냐가 아니라 어느 정부이든 국민을 지켜야 할 우리 국가적 책무를 져버렸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직전 정부이기 때문에 직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고 가야 한다 이런 논리가 좀 더 정치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국민에게 좀 야비하고 못할 짓인 것 같다. 예, 한 분의 국민도 국민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니고 이걸 청취하고 계시는 국민이시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헌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